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말 드라마 다림이 패밀리 1회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로맨틱 블랙 코미디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다림이네 가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같이 살펴보시죠. 다림이네 세탁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인데요. 막내딸 다림은 시각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8억 원짜리 주사를 맞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재벌가 아들이자 대학 동문인 서강주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다림이 서강주에게 내 얼굴 보이냐? 고 묻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다림은 강주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어 보면서 짝짝인 눈을 놀리고 강주는 다림의 콧등에 살짝 뽀뽀를 하는데요. 이 둘의 미묘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다림의 아버지는 한때 사법고시 1차에 합격했던 인물이었지만 이후 계속된 실패로 세탁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다림은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속사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다림은 시력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있고 실명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죠. 바로 아이미러클 주사입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무려 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다림은 은행에 가서 32만 원을 찾으며 작은 일상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다시 만난 서강주는 다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림은 서강주가 딱딱거리는 라이터 소리만 듣고 나쁜 놈이라고 속으로 욕을 하죠. 그 순간 강주는 다림의 목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는데 바로 차에 치이고 맙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이 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과거 대학 시절에도 다림과 강주 사이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강주가 군대에 가기 전날 두 사람이 우연히 가까워졌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8년간 강주는 다림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세탁소에서 일하는 차태웅도 다림과 차림이와 친하게 지내며 다림에게 복권을 긁어보라고 권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복권 1등 상금이 무려 12억 원. 하지만 결과는 꽝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다림의 솔직한 감정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유쾌한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림이 패밀리는 첫 회부터 다양한 감정과 웃음을 주는 드라마였는데요. 앞으로 다림과 서강주가 어떻게 엮일지, 다림의 시력은 회복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재미있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강주와 다림이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나 벌어진 웃기고도 운명적인 사건인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볼게요. 강주는 병원에서 계속 먹던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링거를 끌고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려고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한 여자가 앉더니 복권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주는 별 생각 없이 힐끔 고개를 돌려봤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다림이었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림은 복권을 아주 진지하게 긁다가 복권을 눈앞에 바짝 대고 확인하더니 꽝이야 라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림은 한 번 꽝이 나왔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복권을 긁기 시작했어요. 긁다가 갑자기 동전이 툭 떨어졌죠. 강주는 깜짝할 새도 없이 재빠르게 동전을 주어서 다림에게 건네줬어요. 다림은 고맙습니다 라며 활짝 웃으며 다시 복권을 긁기 시작했어요. 강주도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했고요. 근데 또 결과는 꽝! 다림은 다시 한번 실망했죠. 강주는 라면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문득 8년 전 생각이 났어요. 다림이 그때 자신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혹시나 다림이 내 번호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강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림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림의 휴대폰에서 수신 전화 횡단보도 라는 안내 소리가 들리더니 다림이 갑자기 복권 긁던 손을 멈추고 새끼 나쁜 놈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과거의 다림은 강주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강주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서야 깨달은 강주, 놀라서 벙찐 표정으로 서 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 카운터에서 강주 손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제서야 다림은 옆에서 라면을 먹던 남자가 바로 그 나쁜 놈 강주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다림은 지팡이로 강주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망했다 라고 중얼거리는 강주의 모습 정말 웃기죠? 강주는 다림에게 상처 준 게 미안해서 그녀를 따라가며 말을 걸어보려 하지만 다림은 냉정하게 입을 꾹 다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강주가 도와주려 하자 다림은 그를 뿌리치고 화를 내죠. 이때 강주는 욱해서 내가 먼저 자자고 하니까 불쌍해서 잤다 고 막말을 합니다. 다림은 꺼져 라며 지팡이로 강주를 마구 때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강주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고만 있죠. 한편 병원에서는 다림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돼요. 하지만 치료비가 무려 8억 원이나 된다니. 봉인은 이 사실을 알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다시 세탁소로 돌아오면 강주가 새 지팡이 10개를 사서 나타납니다. 뭐가 맞는지 몰라서 다 사왔어. 다림은 평생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라고 10개씩이나 라고 비꼬아요. 강주는 다림에게 조심스럽게 묻죠. 그 깡패 같은 남자 오빠야? 남친이야? 다림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남자친구야. 강주는 복권을 왜 그렇게 많이 긁었냐고 묻지만 다림은 알 거 없어 라고 말해요. 결국 강주는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이렇게 강주와 다림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한가득했던 다림이 패밀리 3회 정말 재미있었죠.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데요. 다음 회차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다림과 봄이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봄이 다림에게 눈 뜨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묻는데 다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태웅을 떠올려요. 사실 다림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태웅이었던 거죠. 태웅은 자신이 못생겼고 차갑다고 말하지만 다림은 태웅의 따뜻한 마음이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좋아. 눈 뜨면 가장 궁금한 사람 오빠 맞아. 이 말에 태웅도 슬며시 미소를 지어요. 하지만 이 와중에 다른 곳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괴한 2명이 지연의 집에 침입해서 지연을 기절시키고 돈 가방 2개를 챙겨 도망칩니다. 이 범인들은 바로 지연의 운전기사 오민기와 캐피탈 직원 양길순이었죠. 그들은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지연은 간신히 몸을 풀고 도망가다가 배혜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지연에게 신고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승동과 강주는 지연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고 깜짝 놀라요. 지승도는 그제서야 지연의 아버지가 드레스룸 뒤에 비밀 금고를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봉이는 다림에게 엄마가 이번에 지팡이 하나만 사면 돼. 엄마가 지팡이 없이 살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8억을 마련할 결심을 다짐해요. 다림은 엄마의 말에 기뻐하죠. 지승도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 피해액보다는 지갑 속 돈과 핸드폰뿐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의 라이터 등 여러 증거를 수집하게 되죠. 한편 다림의 오빠 이무림 형사는 옷장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려요. 하지만 그 냄새는 다름 아닌 현금 냄새였죠. 경찰서장 윤미옥은 봉이의 예비 사돈인데요. 그녀는 봉이에게 신혼 전세금 2억을 이무림 경사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봉이는 전세금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에 빠지죠. 봉이는 결국 차림에 원룸 보증금 2억을 빼내려고 회사로 찾아가 잔말 말고 보증금 빼고 집으로 들어와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차림은 반발하지만 봉인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봉인은 신우의 남편 최상우를 찾아가 1억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요. 최상우는 당장은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계좌번호를 보내줘 라고 말하며 일부 금액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득과 길래가 고사리를 캐러 산에 갔다가 길을 잃게 되죠. 해가 저물고 연락이 끊기자 사람들은 점점 걱정하게 됩니다. 봉인은 밤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와 동시에 이무림 형사는 범인 오민기를 체포하게 됩니다. 양길수는 돈 가방을 차에 싣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미랑 선장이 눈치를 채고 미랑을 취소해버리죠. 산에서 길을 잃은 만득과 길래는 그 순간 덩치 큰 남자가 구덩이를 파고 가방을 묻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만득과 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